자, 2차전 마지막 대구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서로 모든 걸 다 건 싸움인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흐름으로는 아주 살짝 엎치락 뒤치락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국 마지막 이 전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늘어서 받았네요. 지금 이 교환을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이고 이으면 여기 나갈 수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끊고 느는 것과 뭐 당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안 할 수 있다면 지금 일단 안 해놓는 게 좋죠. 여기를 교환이 되어 있을 때에는 흙이 먼저 이쪽을 건드려서 뭐 끝나가는 걸 노린다든지 네.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교환을 아껴뒀고요. 당이페이 선수가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 수는 일단 안 되면 뭐 대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끊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늘고 상변이 급소를 갔을 때 백이 이어야 된다면 네.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싸움 근데 이건- 네, 단수 치고 나가는 게 있어서 예. 백도 뭐 할만한데요. 이제 상변만 잘 막아낸다면 중앙에서는 그 바꿔치기로 보면 되니까요. 네. 흙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 백이 잘 됐습니다. 이거는 나가고 단수 치고 살아도 다음에 여기 따내고 둔다면 일단 여기 중앙 접전을 하면서 백돌이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제압을 했고 이쪽이 좀 맛이 나쁜 자리였는데 여기 돌이 오면서 지켰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선수가 아니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잘 됐죠. 애초에 원했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실은 당이페이 선수가 상변 쪽에서 뭔가 이쪽에 기대면서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과정에서 백이 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계와 공격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좀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자, 흙 쪽에서 찾아내야 하는 싸움인데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은 별다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스코어 6대4. 백이 재밌는 싸움으로 좀 보고 계시는군요.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이제 패로 버티는 것까지도 보겠다. 당이페이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네. 여기 끊고 백이 이어야 한다면 여기를 급소를 찔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역습을 가했을 때 이 단수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패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한 점 내어주면서 살려주면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 부분을 받고요. 받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흙이 일단 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끊으면서 살 것 같고요. 중앙 조금 내어주면 안 되나요? 이게 조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으면 이제 아예 선수로 흙이 살아버려서 네.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패가 백도 두렵긴 합니다.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는 수, 당이페이 구단도 찾아냈고요. 네. 이어서까지 두나요? 일단 끝까지 몰아쳐서 흙에게 이렇게 살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싶죠. 네.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깜으로 갔을 때 또 어렵고요. 지금 바둑이 이렇게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고 아직 승부도 나지 않았어요. 혈전입니다. 올 것이 왔죠. 아예 패를 할 거면 지금 단수 치고 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여기를 다른 건가요? 교환시키고 이렇게 단수 치고 패하면 네. 패를 이겼을 때 그 강도가 여기를 단수 쳐서 뭐 이런 패보다는 훨씬 덜 하잖아요. 이게 해소가 훨씬 통렬합니다. 지금도 흑이 여기 아래쪽을 단수 친다면 백은 패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패의 가치를 좀 졌을 때를 또 줄여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그냥 잡히는 것과 이 교환이 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패를 거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패를 걸어가면 이제 여기를 끊고 이건 정말 뒤가 없는 서로의 승부패가 될 텐데 이쪽 부분을 써오면 받아야 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겼네요. 네. 그리고 그럼 김영훈 선수가 여기서 이 백돌이 과연 좌측으로는 끊어졌는지 그 부분으로 다시 승부를 걸어가는 것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패를 남겨두고 뭐 이런 데를 건너붙여서 역습을 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느낌은 지금 약간 백이 잘 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마지막 당이페이 선수의 버팀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 밖의 수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자, 한시도 쉴 틈을 안 주는 바둑입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류의 선수는 아니고요. 상대가 완벽하게 자신을 제압하지 못하게끔 아주 찜찜하게 만드는 데 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 김명훈 선수의 장기임과 동시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당이페이 선수의 그런 끈끈함에 신진서 선수가 2번이나 녹아내렸고요. 네. 이번 중국 팀의 당이페이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내심 노리고 있는 것은 신진서 선수와의 만남을 좀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 전적에서 좋죠. 네. 재미도 많이 봤고요. LG배에서 우승할 때 준결승 상대가 신진서 선수였고요. 역시 올 게 왔어요. 그래도 백이 자체 패감이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백이 유리한 싸움으로는 보입니다. 흑이 지금 여기를 잇는 순간에 백이 여기 돌만 와도 물론 이렇게 두진 않을 겁니다만 여기 돌만 와도 지금 뚫고 쉽게 살았잖아요. 네. 살면 이 전체가 다시 아까처럼 굴욕적으로 살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흑도 여기를 잇기는 정말 싫은 자리입니다. 이것도 이거 내려서면은 지금 이렇게 뚫리고 여기 패를 가겠다는 건데 네. 일단 피해는 커졌죠. 흑이 피해는 큰데 자체 패감으로 김명훈 선수가 대응했을 때 아까가 좀 곤란하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선은 하나 따낼까요? 네, 일단 하나 따내야죠. 뭐 안 따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젖혀서 끊으러 가는 것은 당이페이 선수가 이 마늘모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끊어가도 이렇게 되고 귀가 다치는 것은 백이 견딜 수 없죠. 여기를 네. 때 또 살아야 되고 한 칸 뛰면 다 잡혔으니까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림인데요. 자, 패감이 아까 좌하 부근에 내려섰던 부분. 지금은 패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붙이면 패거든요. 여기를 두면 젖혀서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패감으로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그 중반전의 승부패에서는 항상 팩감을 서로 사용할 때 네. 집으로 이득 보는 방향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집으로는 조금 손해더라도 팩감으로 이득 보는 방향으로 받아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줄이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요? 지금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 워낙 크기가 네. 커서요. 당일페이 선수 참 끈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치받고 완전히 올인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자, 백은 상변에 두는 수들이 다 팩감이 될 것 같은데 이 수도 팩감이 될까요? 네, 팩감이 되죠. 여기를 두면 이어서 네. 지금 이쪽 부분을 흙이 단수치고 여기를 두면 계속해서 이제 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같이 부피가 작아졌을 때는 바꿔치기를 흙이 여기를 하면 끊고 이제 바꿔치기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백은 바꿔치기 안 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를 젖혀서 다시 수를 내려 들어가면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 이제는 여기가 연결되면서 네. 뭐 완전히 말이 달라졌죠. 흙이 먼저 걸리네요. 네. 그건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이을 테고요. 당이페이 선수도 지금 이렇게 팩감 사용하는 것은 일단 악수니까 좀 늦게 이곳을 선택을 하려고 이제 다른 곳부터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왜 악수인가요? 나중에 원래 끝내기로는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마늘모를 해서 이쪽을 찔러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빅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인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 수가 아까 전에가 5집이고요. 지금은 수까지는 아닙니까? 그렇네요. 집으로 악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뭐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왜 그런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끊는 게 있죠. 아, 빅팬가요? 네, 이렇게 끊으면 이제 빅패가 되죠. 이런 뒷맛, 끝내기에서의 어떤 뒷맛은 좀 없애는 게 있는데 지금은 상변패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거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 초반에 그 신영 정석 제외하고는 두 선수가 지금 3시간 가량 싸워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차전 마지막 대구까지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김명훈 선수도 여기 팩감은 좀 아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결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를 해소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아깝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아껴두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 서로 한 팩감도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백은 이렇게 젖혀서 패를 걸고 따내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 해소가 이렇게 됩니다. 네. 딱 몇 팩감만 악수가 아닌 그런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도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쪽 부분의 팩감을 네. 뭐 이런 데가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할 때 이제 해소하면 내려서고 찔러 들어갈 때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애매하죠. 네.
바둑은 정말 체력전이네요. 네.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 좀 악수가 아닌 자체 팩감을 사용하면서 이쪽 부분의 팩감을 좀 아껴놓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이수에 대해서 당일페이 선수가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간 것도 위로 막았다가는 다시 여기 젖히는 수가 좀 부활을 하는 느낌이 있죠. 아까는 여기를 호구 쳐서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게 맞보기가 돼서 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왜 팩감으로 손해보나 했어요. 이제는 연결이 좀 더 완벽합니다. 예. 아까 박정상 구단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으로 팩감을 쓴 것 같은데요. 지금 모양으로는 여기 내려선 것 같죠? 네. 지금 흑돌의 사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팩감 사용하는 것이 흑은 좋습니다. 흑이 이런 데를 들어가서 팩감을 사용하면 백은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젖히는 것과 이쪽으로 조여가는 것 전부 다 끝내게 하면서 팩감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이 수법이 여기 붙이는 수로 인해서 없었잖아요. 그래서 흑이 지금 함부로 팩감 사용했다가는 집으로도 당하고 팩감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려서서 팩감 네. 사용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 다음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앙에 단수를 쳐뒀으니 이제 내려서는 것도 악수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수는 김영우 선수가 집으로는 손해를 보되 나는 패를 이기겠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받아도 팩감이 하나는 최소한 더 나오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팩감만 견뎌내면 집으로는 약간 손해봤습니다.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득이죠.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이제 팩감을 사용하려고 네. 여기서 한 팩감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실전처럼 막아갔습니다. 흐름은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워낙 저 마지막 패가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뒤엎는 그런 승부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미지수입니다. 좌에서는 한 팩감밖에 남지를 않게 되고요. 백은 상변에 막는 거 팩감이 되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팩감이 된다고 해도 좀 아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에 집으로 워낙 손해여서요. 이 팩감을 일단 최대한 다른 확실한 곳을 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좀 사용하고 싶은 팩감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교환이 있다면 네. 여기를 따낼 때 흙이 뒤로 있고 백이 패를 해소할 때 흙이 안에서 살고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크네요. 일단은 백도 팩감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악수더라도 이런 곳을 사용을 하면서 네, 근데 중앙에 끊기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살짝 깜빡했네요. 바둑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이곳이 있다면 이쪽도 팩감이 아니네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확실하게 팩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두어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렇게 팩감이 되는 건가요? 중앙 끊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곳을요. 네. 자체로는 그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백의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결국 다시 따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역시 이렇게 중앙 뒀습니다. 두어 갔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훈 선수도 자체에서 완벽한 팩감이 안 보여서 일단 네. 이쪽을 사용해 갔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여기까지 뭐 교환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따내서 진행을 시킵니다. 여기는 약간 손해는 보긴 봤죠. 지금 한 수 손해를 봤는데 또 아래쪽 백도 산 형태고요. 백은 이제 여기를 따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두어가는 겁니다. 네. 아, 수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왜 더 모르겠죠? 아예 모든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한 그런 흐름이 됐네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 뭔가 패를 이겨내기만 하면 백이 확실한 우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네.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그 부분이 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여기를 해소를 하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받을 때 이쪽을 흙이 잇고 받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개가가 좀 불안한데요. 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네. 지금 패를 이기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김명훈 선수의 생각이었지만 중앙에 이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변도 좀 다치겠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소를 했어요. 자,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거의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6대4 스코어는 좀 유보 상태고요. 네.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정이 된 상황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자, 애초에 원했던 우변을 다 얻어내기는 했지만 중앙을 꽤 크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좀 이건 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초조할 때 나타나는 그 머리 꼬는 제스처가 계속 셔츠도 좀 펄럭이고 있고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제가 복잡한 싸움 끝에 당장 계산을 해서 네. 좀 더 확인 작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역전을 확실하게 허용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그림을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분명 그랬죠. 아, 7대3. 김명훈 선수가 이 팩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흑이 지금 여기를 끊고 여기를 연타를 한 건데 네. 이 부분 아쉽습니다. 백이 이 팩감이 일단은 조금 아쉬운 팩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아예 그냥 젖히고 따내서
뭐 이런 부분을 안 받고 해소하고 바꿔치기라던가 몇 가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법에 있어서 이곳을 딱 교환하니까 좀 장애가 있었고요. 네, 좀 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팩감을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써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흑이 팩감을 이렇게 연타를 선수로 하게 됐고 이 교환도 여기 붙이는 게 남아서 집으로 손해입니다. 분명히 중반에는 김명훈 선수가 패 공방이 이어질 때 찬스를 잡았는데 거기서 네, 팩감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훈 선수도 뭔가 현장 화면에서 약간 귀가 빨개지고 네. 좀 형세의 불리함을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 잘 만들어냈던 것 네, 좀 같은데. 2패를 처음에 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순간에는 그리고 여기 급소가고 이렇게 찔러 들어올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패를 하는 과정에서 팩감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아직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당일페이도 계속 견디고 버티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 상대의 불확실한 곳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이 선수가 뭐 네. 한두 번 이러면은 우연일 수 있지만 거의 매 대고 이길 때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확정가로 상대의 발전성 있는 모양을 지어 들어가는 데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당일페이 구단도 좀 스타일이 상대에게 흐름을 좀 내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힘을 발휘하는 슬로우 스타터인 건가요? 좀 그런 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뭐 색깔이 확실한데 자신의 형태는 항상 확정가입니다. 지금 사석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쪽 붙여서 넘어가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젖히면 지금 자체로도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군요. 나가면 이어서 아, 신경이 좀 쓰이네요. 네, 지금 자체로도 수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실전에도 버텼고요.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하면요. 네. 워낙 다 걸려있던 전쟁이어서 그런지 정리가 되니까 끝내게 할 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없어도 졌습니다. 네, 지금은 김명호 선수가 졌어요. 네. 자, 김명훈 선수가 계속 좀 네, 마지막 여기서 이제 네. 당이페이 선수가 끝까지 그 백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서 승부를 결정지으러 갈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이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해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붙여서 잡고 여기를 둬서 백이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했었는데요. 백이 12, 14, 16, 18, 20, 21, 25, 26, 27, 28, 30, 31, 40, 53집이고요. 30,
흙집이 한 63집 정도. 네, 게다가 지금 흑선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도 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따내고 여기를 넘어간다면 확실히 집이 부족합니다. 분명 우리를 좀 깜짝 놀랄 만한 역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네. 잘 싸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로 늘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잊고 나서 수가 나지 않아도 졌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정수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나가고 나서 이렇게 두면 단수쳐도 있고 한 수 부족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긴 한데 참 아픕니다. 뭐 신민준 선수와의 바둑도 그랬고요. 오늘 김명훈 선수도 그렇고 결과가 좀 아쉬움이 남는 네. 바둑이에요. 김명훈 선수가 그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젖혀 이으니까 그냥 받아줬죠. 젖혀 힘을 당하는 것보단 득이지만 그리고 선우수 차이는 있지만 집으로는 붙이는 것보다 좀 손해입니다. 당일페이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 네, 집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뭐 해볼 만한 자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활싸움을 김명훈 통해 선수, 네. 확실히 이 선수가 어떤 그 중반에 기세 좋게 치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거는 장점이 있는데요. 세밀한 부분이나 어떤 마무리 결정력 여기서가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큰 자리가 이제 우변 쪽, 하변 쪽 뭐 그렇게 있고요. 네. 네, 버텨갑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처절하게 버텨갑니다. 당일페이 구단도 패도 들어오는군요. 저 패는 뭐 흑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다가 이제 뒤로 물러서도 손해가 아니죠. 김명훈 선수가 지금 저 일선을 젖히는 저수에서 뭔가 심정이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서 네, 이쪽과 이쪽을 늦추네요.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네. 하변도 남아 있으니까요. 당일페이 구단도 참 어떻게 해서 세계 정상에 섰고 또 이렇게 농심배 첫 출전에 연승까지 이어나가는 참 대단한 기사예요. 네. 보통 보면 이 탕웨이싱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가 자국 내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세계 대회에 나오면 힘을 내는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네. 팬들이 딱 원하는 유형의 선수죠. 당이페이 선수도 그 세계 대회 결승에 갔을 때 기세가 쭉 이어지진 않아서 한 2, 3년간은 좀 부진했다가 다시 올 초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 선수가 다른 그 자국 내 성적은 좀 평범하게 그지없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팀에게 아픔을 좀 줍니다. 당이페이 구단이 현재 33위이기는 한데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의 랭킹 산정 방식이 한국과는 상당히 달라서요. 지금 한중 랭킹 통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원과 한국 기원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세계대회 결승과 작은 기전의 예선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똑같아요. 가중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인왕전 예선 1회전을 이기나 세계대회 결승 5국을 이기나 점수가 똑같이 오릅니다. 네. 하긴 뭐 중국 신예기전을 보더라도 세계 정상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자국 내 기전을 보면 이제 인터넷 예선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좀 선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중치에 편차를 두질 않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선을 치를 때도 있군요. 지금 김명훈 선수가 여기 이은수가 다시 한 번의 처절한 버팀인데 이수는 약간 던질 곳을 찾는 느낌이고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아쉽네요,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가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고 세계 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패배가 더 아쉽습니다. 아직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바둑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항복 선언을 네. 했죠. 지금 김명훈 선수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자리입니다. 지금 이수를 들었다 뗐어요. 그러니까 팩감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그때 그 팩감을 사용하니까 자체 팩감에서 제약이 생겨서 실전 같은 애매한 팩감을 사용할 수밖에 네.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을 했었고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어지럽고 또 초읽기인 상황에서 결국에 웃는 자는 당이페이 구단이었습니다. 마지막 패를 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는데요.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되면 3차전에서는 우리 한국의 3명의 선수 김지석, 신진서, 박정한 선수 많이 출전하게 되겠네요. 네, 한국의 랭킹 1, 2, 3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든든하긴 합니다만 초반에 그 기세가 살짝 꺾였고요. 당이페이 선수가 이제 다음 상대는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과의 대결인데 우리 한국팀의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는 중1이 되든 아니면 중국의 2명의 선수가 되든 3명이서 2승을 책임지면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 김명훈 오단에게 불개를 받아내면서 3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당이페이 구단을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중반전에 그 당이페이 선수가 이렇게 좀 끈덕지게 두면서 상대의 불확실한 곳을 찔러 들어가고 본인은 이제 확실하게 두어가면서 상대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 포착하는 네. 능력이 대단한데요. 오늘 아주 전형적인 당이페이 선수가 이기는 패턴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를 상대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이 김명훈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좌중앙 쪽에서 상대의 날일자에 대해서 역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우세를 잡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이 세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3차전 1국이 중일전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할 산은 2개의 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팀에는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으로 이어지는 한국 랭킹 1, 2, 3위의 라인이 있습니다. 커제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가 되든 이제 커제 선수와 이야마 선수가 되든 3대 2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이제 상하이에서 3차전이 치러지잖아요. 네.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해서 한국팀에 꼭 우승컵을 들어 올리길 바라고요. 어쨌든 뭐 김명훈 선수도 졌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2차전 마지막 경기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정상 구단 이소영이었습니다. 저희는 3차전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